제대로 이해하면은 통변할 때 정말 풍부하게 통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꼭 뭐 사주 통변뿐만이 아니라 인생에 살아갔을 때 자기 사주 팔자에서 이 묘목이란 글자가 이 위치가 금묘화실 중에 어디 위치에 있느냐, 또는 이게 나타나는 의미가 뭐냐를 정말 표현을 잘 할 수 있어요. 이 글자가 대표하는 그 시기를 대표하는 글자거든요. 네. 근데 인생은 정말 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글자는 8개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공부하셔가지고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주의사입니다. 오늘은 지지 두 번째 시간,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인묘진 봄, 여름 사오미, 가을 신유술, 겨울 해자축이죠. 그 중에 두 번째 시간 묘목, 묘월, 네,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글자를 공부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제가 찾아서 정리해놨으니까 꼭 공부하셔가지고 복습까지. 첫 번째 계절적 의미고, 두 번째 시간적 의미, 세 번째 물상, 자의적 글자의 의미, 네 번째 지장간, 다섯 번째 왕지, 여섯 번째 그 나머지에 필요한 것들 꼭 알면 좋은 것들을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첫 번째 계절적 의미입니다. 계절적 의미는 인묘진이죠. 봄은 인묘진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가운데예요. 그러면 절정을 나타내잖아요. 그 기운이 가장 강할 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묘월이나 또 묘목이거든요. 그래서 인묘진의 가운데다. 이건 묘목은 완연한 봄을 나타내고, 이 시기는 경칩이라고 하는데, 경칩은 하루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통 3월, 4, 5, 6, 1에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봄의 절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봄의 절정, 가운데 묘목. 봄의 절정이라서 이 모습이 땅에서 씨앗이 치고 올라올 때, 이 스프링이라고 했잖아요. 튀어오르는 그런 기운들을 품고 튀어올라서 흙을 뒤집어 쓴 모습이다. 이게 묘목이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이 묘라는 글자를 보시면 이 가운데 문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걸 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이 열리는 모습으로 많이 비유가 돼요.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이런 건 또 천파성이라고 해서 문이 깨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두 번째 의미, 시간적 의미. 시간은 인시를 지나서 묘시가 되는 거죠. 동이 트는 새벽을 지나서 우리가 묘시에는 5시 반부터 7시 반인데 일반적으로 일가가 시작되는 시간인데 회사를 출근하기 위한 준비 시간인 거죠. 그래서 출근 준비로 자신을 단장하는 시간, 요때 어떻게 옷을 입을지 코디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장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머리도 해야 되고, 많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 준비를 많이 하는 시간이죠. 근데 그래서 이런 다른 의미가 재주가 많다. 이 묘월에 만약에 월지에, 부모님 자리에 월지에 묘목이 있다면 이 사람은 재주가 많은 사람이다. 시간적 의미로 봤을 때. 그래서 이 묘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목기운이죠. 화장, 미용, 디자인, 의류, 인테리어, 조경. 그리고 묘목이 어리잖아요. 그래서 배움을 청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르치는 직업이라든지 교육, 출판, 또 묘목이 나무거든요. 그래서 섬유나 이런 나무가 옛날에는 옷이나 또는 종이를 만드는 데 많이 사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출판이라든지 이런 식의 또 의미를 또 가지는 거죠. 세 번째 토끼의 물상인데, 이 물상이라고 하는 게 이 모습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보이는 토끼의 모습은 온순하고 눈망울이 촉촉하고 기가 쫑긋 세워져 있고 이런 또 그런 모습이잖아요. 온순하고 영리하고 깨돌이의 기질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게 또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끼 같은 경우는 예민해졌을 때 사람을 물어뜯거든요. 토끼의 생각보다 그 이면에는 폭력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토끼가 당근을 씹을 때 보면은 당근이 되게 딱딱한데 그걸 씹는다는 거는 이빨의 힘이 되게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숨겨진 이면에는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토끼의 다리 같은 경우는 앞다리가 되게 짧거든요. 뛰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토끼가 이동을 할 때는 그렇게 깡총깡총 뛴다고 얘기 많이 하는데 변화나 이동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끼가 생글생글 하잖아요. 그래서 토끼를 목의 그 기운들은 생기발랄 이런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네 번째 지장간, 이 묘목이라고 하는 게 도화가 되고 장성이 되고 왕지가 되거든요. 같은 말인데, 왜냐하면 이 가운데의 절정, 그 완연한 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묘목에는, 지장간에는 갑과 을을 가진다. 그 중에서도 을목의 성향을 더 많이 가진다. 67%를 가지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 왕지인데, 왕지라고 하는 건 자오묘유를 왕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묘목을 보시면 이 가운데 순수한 계절성이 가장 강할 때를 나타내는데, 그러면 이 왕지들은 자기 그 계절에 가장 강한 힘들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묘목에는 봄, 오화는 여름, 유금은 가을이죠. 자수는 겨울. 그 힘들이 가장 강할 때를 나타내는 거예요. 12신살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게 장성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같은 의미예요. 근데 살로 봤을 때는 장성이에요. 왜냐하면 글자는 관계성이거든요.
다른 글자들을 만났을 때 이걸 부르는 호칭들이 다 틀리거든요. 명칭들이.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일간을 가지고 있으면은 왕지라고 하고, 또 어떤 내가 연지에 어떤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와 나와의 관계성을 또 나타낼 때는 또 장성이라고 하고, 이렇게 관계성을 잘 봐야 되거든요, 사주는. 이는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도하고, 계절성이니까, 가장 강한 계절성이니까 도화, 발산하는 힘, 에너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 형충파합에 대해서 찾아왔는데, 이 묘유충이죠. 부딪혀서 깨지는 힘. 충이라는 건 어떤 변화도 되고 자극도 되는데, 이건 금극목이기 때문에 깨어짐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이동, 왜냐하면 또 변화 뭐 이런 걸 나타내죠. 그 다음에 묘신 원진은 충과 원진의 기운을 같이 가지는데, 원진이라는 게 미워하면서도 원망하면서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는 거죠.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정신적인 어떤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걸 동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묘형이거든요. 자수가 이제 이 묘목이 물의 기운을 확실하게 이용을 하지 못해요. 그게 이제 그 수생목이 잘 되지 못한다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묘목이 습기를 머금고 있는 목이라서 그 물의 기운들을 쑥 빨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형이 일어나는 건데, 형이라는 건 조종하고 분쟁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경우는 수술수, 신장 방광에 문제가 생기고, 목이라는 기운을 잘 이용하지 못하게 되고 성질이 변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묘파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 화에 이 오의 기운과 묘의 기운이 강하게 계절의 절정성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 성향을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너와 내가 의지가 맞아서 이걸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게 한쪽의 성향과 나는 이렇게 원하고 그 사람은 다르게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어나는 문제들, 이런 게 묘파거든요. 그 다음에 묘술합이라고 하는 거는 육합인데 부부합이라고 하고, 부부의 궁합으로는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왜냐면은 술토라는 게 이제 건조한 땅인데, 이 묘목이란 건 봄의 기운이 씨앗이 땅을 뚫고 나오는 모습이니까 얼마나 많은 어떤 땅이든 이 묘목은 어떻게든 그걸 소토하려고 하거든요. 예, 땅을 개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땅을 개간하는 능력을 이 아주 뛰어난 게 묘목인데, 그게 둘이 만난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천파성. 천파성이라는 게 문이 갈라지는 모습이라고 했죠. 그래서 깨어진다, 분리, 손해, 풍파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제 보통 묘라는 글자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한 번은 깨어진다, 아니면 이동하게 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분리, 손해 이런 거는 또 내가 돈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일은 많이 하지만 실속이 적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묘목은 왕성한 봄이라고 얘기했죠. 봄의 절정.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묘술합에서 설명했다시피 목국토는 잘하나 목생하는 인색하다, 이 말은 이게 묘목이 쓴목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불을 만나도 연기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생화가 잘 안 돼요. 잘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쓴목이라서 이제 을목이 쓸목이잖아요. 묘목이 연기가 심하게 나니까 이 불을 붙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런 경우는 뭐 좀 인내력이 좀 짧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내심을 좀 길러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 목생화, 자기가 어떤 시작했던 거를 펼쳐 보이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묘유술은 철새계 금살. 이 묘나 유금이나 이제 술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세상사가 잘 안 풀릴 때 어떤 키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보석함, 상자를 열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철새계 금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의 글자를 가지고 있을 때 뭐 상단가라든지 또 할인업에 되게 종사하면 잘 맞다, 적성에 맞다, 뭐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묘목이란 인체로는 수와 수족이죠. 손발, 그 다음에 간하고 담을 나타냅니다. 근데 묘유충 됐을 때 이런 게 좀 깨어지니까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도 주의를 하시면 좋겠죠. 자묘형은 아까 수생목이 잘 안 됐을 때 일어나는 문제라고 했는데, 손발이 차서, 네, 그 다음에 이게 수가 비뇨기를 담당하거든요. 그쪽이 깨지니까 비뇨기 쪽, 수생목이 안 되니까 비뇨기 계통에 수술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올해 자수 가진 분들이 묘목이 오니까 이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방향으로는 동쪽인데, 북쪽은 자수죠. 남쪽은 오하고, 동쪽은 묘목, 서쪽은 유금. 지금까지 묘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행이 부족할 때, 그러니까 그 기운을 가지고 싶을 때는 제철에 나는 음식들을 먹으면 그 기운들이 보충이 많이 돼요. 이 3월의 재료들은 냉이, 달래, 더덕, 취나물, 쑥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많이 먹으셔가지고 그 기운들을 보충하시면 이 기운, 봄의 기운들을 조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